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노인복지시설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저희 케어스토리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주간보호시설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기별로 종사자 급식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본 교육의 대상자는 대표자, 시설장, 조리원 및 조리와 배식을 보조하는 모든 종사자 선생님입니다. 제공해드리는 영상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셔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르신께 제공해드리는 식사의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원 주간보호시설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의식주의죠. 입고, 먹고, 생활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먹는 부분은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사안임을 누구나 잘 아실 것입니다. 먹는 부분이 위생적이고 맛깔스럽게 안정적으로 잘 제공된다면 안정적이고 수준 높은 시설 운영을 위한 그 첫 단추가 잘 끼워지는 것이 되는데, 만에 하나 어르신께 제공되는 식사와 간식이 비위생적이거나 불결한 환경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어르신께는 불행한 날의 연속이 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리실 위생을 철저히 관리할 때 어르신의 건강은 유지되고 노년의 행복이 지켜지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금부터 제공해드리는 급식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내용을 시설 운영과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급식 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교육에서 제공해드릴 전체적인 내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는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시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위생관리, 그리고 식품위생관리, 환경위생관리, 식중독 대처요령, 안전사고 예방 순으로 오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부터 우리가 살펴보실 텐데요. 집단 급식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시설, 식품위생법 제2조와 관련이 있고요.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 바로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됩니다. 집단급식소는 여러 기관들이 있고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특히나 내용 중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우리 노인복지시설은 비영리 사업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일 때에는 집단급식소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설의 종사자분들 중에서는 우리 시설은 1회 50인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시설인데 그래서 우리는 집단급식소에 해당되지 않는데 뭐 이런 내용까지 볼 필요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또 근무하실 또 다른 시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시설이 때에 따라서는 증원을 하게 된다든지 그런 다양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단급식소에 대한 기준과 법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집단급식소에 대한 소개부터 여러분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집단급식소의 구비 요건과 서류에 대해서는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에 따른 시설을 구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법들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라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처럼 포털 사이트에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하셔서 그 사이트에서 식품위생법을 검색하시면
지금 적용하고 있는 법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그 법에 보시면 시행규칙 96조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별지 제68호 서식의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서와 제42조 제1항 제1호 제13호의 서류를 작성해서 관할 시군구에 제출을 하시면 집단급식소로서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요. 식품위생법 제88조의 내용이죠.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조리 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보존식으로 144시간 이상을 보관하여야만 됩니다. 그리고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과,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따라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양사의 배치 기준 및 직무를 좀 한번 알아둘 필요도 있는데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시면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즉 1회 급식 인원이 50명 이상인 시설일 때에는 영양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되는 것으로 노인복지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죠.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법의 내용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영양사의 직무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는 식단 작성, 검식 및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또 급식시설의 위생적인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식을 관리해야 되는데, 매일 급식한 음식은 보존식 형태로 남겨야만 하죠. 보존식은 소독된 보존식 전용 용기에 당일 급식하는 음식을 종류별로 1인분씩 각 용기에 담아서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냉동 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담는 과정에 있어서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소독된 수저를 이용해서 위생적으로 담아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은 식품위생법 제88조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존식의 날짜, 음식명, 채취 시간, 채취자를 라벨지에 반드시 기록해서 붙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설에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식중독 사고가 만약에 생겼다. 자, 이때에는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해서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는 반드시 식중독 발생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이 식중독 사고는 특히 건강이 좋지 않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중독으로 인해서 자칫 집단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서는 무조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서는 위생교육도 실시하여야 하는데요.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식품위생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시간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되어 있는데 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서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3시간, 그리고 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서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와 또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수료하여야 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56조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에 규정되어 있죠.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조리사 및 영양사가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한번 보시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2조와 관련해서도 내용이 있는데요.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자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식품 등을 취급하는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되어야 함으로 규정되어 있고,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또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하고, 이 경우에는 냉동, 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식품 등의 조리 또는 포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되고요.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 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해야 되고요.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 도마는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이나 보관해서는 아니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죠. 이러한 기준들은 비단 집단급식소만의 위생적 취급 기준이 아니고요. 집단급식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식품이 위생적으로 취급될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만 합니다. 이어서 집단급식소의 시설 기준을 한번 보시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5의 내용인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먼저 조리장의 경우에는 객석에서, 즉 식당을 얘기합니다. 객석에서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조리장 바닥은 배수구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음식의 위생적 조리에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폐기물 용기 및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폐기물 용기는 오물, 악취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뚜껑이 있는 내수성 재질이어야 한다. 또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를 설치 혹은 열탕 세척 소독 시설을 구비하여야 되는 것으로 시설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리장은 충분한 환기시설이 구비되어야 되겠고요. 식품별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한 온도 유지를 위해서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구비하여야 되고, 식품 접촉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 재질로서 씻기 쉽고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 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냉동, 냉장시설 및 가열 처리 시설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 되고요. 조리장에는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의 급수시설은요,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하고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즉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매년 수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창고 등 보관시설에 있어서는 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고 있어야만 합니다. 집단급식소의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요,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하고요.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화장실 바닥과 내벽은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 페인트로 색칠이 되어야 되고요.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위생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은 조리원 선생님들이 담당하시죠. 조리원의 청결 상태가 불량하거나 병원성 감염균을 보유하고 있거나 음식의 취급 습관이 불량한 경우에는 음식에 세균을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리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은 개인위생관리에 매우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죠. 조리와 급식에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선생님들은 건강진단증을 보유하고 매일 건강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영양사, 조리원 선생님들은 연 1회 건강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식품위생법 제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배식에 참여하는 모든 배식원 선생님들은 건강진단 시 장티푸스 검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제1군의 전염병, 그리고 결핵환자, 비활동성은 제외가 되고요. 피부병 및 화농성 질병 환자는 조리에 참여할 수가 없음을 반드시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작업 시작 전에는 조리원 선생님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발열, 복통, 구토 증상이 있거나 얼굴에 상처나 종기가 있으신 분들, 간염병에 걸려 있거나 손에 상처가 난 분들은 조리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조리를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손에 상처가 난 경우가 있다라면은 먼저는 치료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밴드로 감아줍니다. 그리고 고무, 골무 등을 착용을 하시고 고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업무를 보셔야 되겠고요. 가급적 식품을 취급하는 것은 제외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 가정이나 29인 이하의 노인요양시설들은 조리원 선생님이 한 분밖에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식품 취급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식품 취급을 대신할 분들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손에 상처가 나지 않게끔 안전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부득이하게 손에 상처가 난 경우에는 치료를 하시고 밴드로 감고 고무, 골무 등을 착용하시고 고무장갑을 착용한 상태에서 식품을 취급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조리원 선생님들께서는 개인위생 관리에 있어서 작업 복장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위생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이죠. 조리실 전용 위생복, 그리고 위생화, 위생모를 반드시 착용해야만 합니다. 또 위생모 밖으로 머리카락이 나오지 않도록 하고요. 착용하고 계신 장신구들, 액세서리들은 반드시 빼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작업 전에는 손을 꼭 세척하도록 합니다. 조리 작업 및 배식 시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고무장갑과 앞치마는 용도별로 사용을 하시는데 청소용 따로, 전처리용 따로, 조리용 따로, 배식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리원 여러분, 제발 이런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요. 먼저는 음식 쪽으로 재채기 하시는 거. 이거 어디 먹겠습니까? 또 싱크대에서 손을 씻는 행위, 또 허리에 장갑을 차는 것, 또 옆 사람과 잡담하는 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시는 것, 또 면장갑만 착용한 채로 조리를 하신다든지 조리장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정말 비위생적이죠. 행주로 땀을 닦는다든지 조리 중에 껌을 씹는 행동도 안 되겠습니다. 조리원 여러분, 제발 이런 행동은 삼가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작업별로 작업 복장을 색깔로 구분하시면요, 편리하게 위생을 관리하실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전처리용, 또 조리용, 배식용, 청소용을 따로따로 복장으로 해서 조리 업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인위생 관리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는 올바른 손세척이죠. 손을 통해서 세균이 음식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작업 전후로 손을 세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세척해야 하는 경우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식품 검수, 원재료, 계란 껍질 등 원재료의 식품을 만진다든지 쓰레기 및 청소용품을 만진 후에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후와 한 작업을 끝내고 다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또 머리를 만지거나 코를 풀거나 기침을 한 후에는 반드시 손 세척, 손 씻기를 실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손 씻기 안 한 상태로 조리를 하신다면 그 음식 먹을 수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손 씻기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인위생 관리에 있어서도 손 씻기로 많은 감염들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올바른 손 씻는 방법 여러 번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손바닥으로 거품을 내야 되겠죠. 그리고 손바닥, 손등을 문지릅니다. 깍지 끼고 비비시고요.
엄지손가락을 돌려주시고 손톱으로도 문질러 주시고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일 조리실에 방문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이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먼저는 방문자의 방문 목적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점검을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자 기록부를 작성해서 관리해 주시고요.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점검을 거부하실 수 있다는 점, 식품위생법 제2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방문자용 위생가운, 위생모, 위생화를 구비해서 방문자가 이를 착용한 후에 조리실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손세척 후에 방문 활동을 하게 해주시고 영양사나 조리원 선생님께서 반드시 동행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특히나 노인 급식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면역 체계가 약하시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매우 높죠. 특히 어르신은 후각과 미각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셔서 음식이 상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섭취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급식시설 이용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급식시설의 식품위생안전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식품위생관리, 먼저는 식품 검수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식품의 양, 식품의 품질 및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품으로 주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되고요.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식품은 반품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검수 절차는요, 식품 안전뿐만 아니라 비용 보존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검수 절차가 꼭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검수 절차는 검수를 위한 준비부터 하시고 식재료의 품질 및 온도를 검사하고 기록을 해둡니다. 또 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 처리해 주시고요. 인수 물품의 입고와 검수 기록 및 문서 관리의 순서로 검수 절차가 이루어진다는 점도 숙지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식품 검수에 있어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검수 과정에서 신선한 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또한 유통기한, 적절한 온도, 식품 성분을 표시하는 것, 그리고 비위생적 취급 식품이 아닌지, 육안으로 판단되는 신선도와 파손 및 훼손 등의 사항 등을 고려해서 식품을 선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포장 및 유통기한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시설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해 두면 큰일 나겠죠. 네, 정말 큰일 납니다. 시설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 저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식품 저장에 있어서는 분류 저장 체계화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품을 저장 창고에 적재하실 때 품목별로 분류하시고요. 그리고 입출고의 빈도에 따라서 알파벳, 가나다라, 숫자 등의 기호로 체계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하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또한 선입 선출의 원칙이 있는데요. 물품 출고 시에 먼저 입고된 물품을 먼저 출고하는 원칙이죠. 물품 적재 시에 나중에 입고된 물품을 현재 보관 중인 물품의 뒤쪽에 두어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선입 선출의 원칙에 따르면은 물품의 낭비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재료의 신선도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품질 보존의 원칙도 있는데요. 식품별 특성을 고려해서 납품 상태의 품질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신선한 상태로 관리하는 원칙을 말합니다. 자, 그림에 보시면은 건조식품의 이제 보관 방법인데, 비식품은 별도로 보관하시고요. 충분한 환기, 그리고 식품별로 라벨을 표시하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그리고 바닥으로부터는 15cm 위로 보관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냉동식품의 보관인데요. 냉동실 문 개폐는 신속하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하 18도를 유지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조리식품은 상단에 보관을 해 두어야 됩니다. 또 가운데 칸에는 소분 포장, 즉 조금씩 나누어서
포장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물별로는 라벨을 표시해 두고 선입 선출, 먼저 입고된 것을 먼저 사용하는 원칙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고무장갑과 그리고 칼 도마는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처리용 고무장갑 따로, 조리용 고무장갑 따로, 또 배식용 고무장갑 따로. 앞치마도 전처리용, 조리용, 배식용으로 나눠서 사용하죠. 칼과 도마 같은 경우에는 가공식품용, 또 육류용, 또 어류용, 채소용, 완제품용으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만 되겠습니다. 냉동식품의 해동의 경우에는요, 식품 해동의 올바른 방법을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식품을 해동한 뒤에는 다시 재냉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냉장 해동이 올바른 방법이죠. 또 흐르는 물에 해동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또 전자레인지에 해동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흐르는 물에 넘치는 상태에서 해동을 하거나 오븐에서 해동하거나 또는 상온 해동이라든지 온수 해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식품의 조리에 있어서는요, 조리된 식품 취급 시 반드시 전용 도구를 사용해야 되겠죠. 생채소 및 과일류는 가열 조리된 식품과 접촉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조리된 음식의 맛을 볼 때에는 별도의 맛보기 스푼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조리기구를 가지고 맛보고 거기다 다시 담그고 하면 너무나도 비위생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또 날음식을 담은 그릇에 조리된 음식을 함께 담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식에 있어서는요, 조리 후 2시간 내에 배식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장소가 조리실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음식을 운반할 때 반드시 덮개를 덮어서 이동해 주셔야 되겠죠. 안전한 배식을 위해서는 장갑과 국자 등의 청결한 도구를 이용해 주시고요. 배식 전 종사자분들께서는 반드시 손을 씻고 위생장갑을 착용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배식 중에 남아있는 음식과 바로 조리한 음식은 섞어서는 안 되겠죠. 이번에는 환경위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조리실의 배수구 청소가 덜 돼서 음식 찌꺼기가 끼어 있거나 벽이나 바닥에 깨진 틈이 있다면 설치류나 해충, 세균이 서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균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충과 쥐 등은 식품의 식중독 세균과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식중독은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겠죠. 청소와 소독을 통해서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환경위생관리는 청소 계획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청소 계획은 구체적으로 청소 시기를 정해서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는 사용 시마다 관리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 칼, 도마, 장갑, 앞치마, 행주, 수세미, 밥통, 찬통, 국통, 식판, 수저, 집게, 국자, 주걱, 취사기, 국솥, 조림솥, 튀김솥, 채소 절단기, 분쇄기, 검수대, 싱크대, 작업대 등이 되겠고요. 일별로 관리해 주실 것은 가스레인지, 오븐, 식기세척기, 냉장고, 냉동고, 주방 벽, 바닥, 식당, 배수로, 배수구 등이 됩니다. 그리고 주별로 관리해 주실 것은 배기 후드, 닥트, 전기소독구, 조명, 환기시설, 보일러실, 휴게실이고요. 월별로 관리해 주실 것은 유리창 청소, 방충망 청소, 식품 보관실, 정수기 내부가 되겠습니다. 또 반기별로 관리해 주실 부분들은 식판 기구 등의 스케일이라든지 외부 배수구 청소, 그리고 위생기기 점검이 되겠죠. 청소 도구는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요. 청소 도구로 인한 교차 오염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소도구 같은 경우에는 사용 후에 작업장 내에 보관하지 않고요. 외부 보관을 하고 보관함을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청소 도구는 스펀지에 세제를 묻혀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물로 2회 이상 세척하고 소독수를 분무해서 관리해 주십니다. 세제류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세척 및 소독에 있어서는 식판, 싱크대 안의 거름망, 또 칼, 도마, 식기류,
고무장갑과 행주 등은 반드시 세척과 소독해서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만 되겠습니다. 급수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연 1회 지하수 수질 검사를 실시해서 성적서를 보관해 두셔야 되고요. 물탱크는 연 2회 청소를 실시합니다. 정수기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청소 주기를 관리해 주시면 되겠죠. 주방 바닥과 벽, 천장 같은 경우에는 음식 찌꺼기가 없도록 청소를 해 주셔야 되겠고, 청소가 끝나면 건조하게 유지를 해 주십니다. 또 바닥, 벽, 천장은 깨진 틈이 없도록 파손 즉시 보수하고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수로나 배수구는요, 세균의 증식이나 악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청소하고 음식 찌꺼기가 없도록 청결을 유지해 주셔야 되겠죠. 또 덮개를 반드시 사용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배기 후드 같은 경우에는 거름망을 분리해서 소독과 세척을 해 주시고요. 또 외부도 깨끗하게 닦아내야만 되겠습니다. 방충 관리를 위해서는 조리실에 해충과 설치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 장치를 설치해 주셔야 되겠죠. 자, 월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여 주시고요. 일지를 기록합니다. 즉 월 1회 정해진 날짜에 해충 제거를 위한 소독을 실시해 주셔야 되죠. 설치류 및 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방충망을 설치해 주셔야 되고요. 쓰레기 배출 및 보관 장소를 반드시 청결하게 관리해 주십니다. 쓰레기는 더욱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셔야 되는데,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관리해서 세균과 해충의 서식을 차단해야 되겠죠. 스테인레스 재질의 덮개가 있는 전용 음식물 쓰레기통을 사용해 주시고요. 쓰레기 오수가 새지 않도록 파손된 부분이 없는지 관리해 주십니다. 쓰레기가 놓였던 장소는 쓰레기를 수거해 간 후에 세척과 소독을 실시해 주시고요. 쓰레기를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해야만 합니다. 또 쓰레기 반출 시기와 장소를 명확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관리해야 되겠죠.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식중독이 발생하게 되거나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면역이 약하신 어르신들께서는 건강상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할 때에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겠죠. 이러한 식중독 증상이 의심되면 시설장에게 보고를 해주시고요. 시설장은 식중독 및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한 즉시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와 관할 보건소에 즉시 전화로 신고해야만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에서는 식중독 및 감염병 대책위원회를 종사자 위주로 구성을 해서 식중독과 감염병에 대한 사전 예방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기적인 회의에서 방법들을 논의하고 업무에 반영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에는 급식을 중단하고 급식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주시고요. 보건소의 역학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요. 또 조사 후에 시설과 기구를 살균 소독하여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의 조리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살펴보실 텐데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급식조리원으로 일하던 김아무개 선생님께서 2014년 3월 설거지를 하려고 대야에 받아놓은 뜨거운 물 위로 넘어져서 화상을 입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선생님은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지만 호흡곤란, 폐혈증, 폐렴 등에 시달리시다가 5월에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조리실은 불, 물, 조리기구 등의 안전을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안전사고, 먼저 넘어짐 사고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넘어지는 사고는 바닥 물기와 기름, 음식물 찌꺼기로 미끄러움이 발생되거나 정리정돈 미실시로 통로 확보가 미흡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바닥 타일 깨짐이나 조리실 내에 슬리퍼 착용 또는 노후한 장화의 착용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죠. 자, 이렇게 미끄러운 물기에 의해서 넘어졌을 때 심각한 손상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넘어짐 사고 예방 대책으로는요,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타일과 매트 등 안전한 시공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바닥의 물기, 기름기 등을 즉시 제거해서 청결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되고요. 바닥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물 등이 제거가 되어 있고 정리정돈이 유지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미끄럼 방지용 장화를 꼭 착용해 주시고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에는 경고판을 놓아두는 등 종사자분들께서 주의하라는 안내를 반드시 표시해 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리실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화상사고인데요. 조리실에서 뜨거운 용기를 만지다 손을 대이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화상사고는 적합한 보호구의 미착용, 용기의 용량을 초과한 조리 음식의 운반 등 화상재해 발생 위험에 대한 안전인식이 부족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음식 용기를 다룰 때 반드시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되겠죠. 또 용기 안에 음식물이 넘치지 않도록 용기에 70에서 80%만 채워서 조리를 합니다. 뜨거운 기름에 물이나 얼음 조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뜨거운 기름에 식재료를 넣을 때에는 가운데에 떨어뜨리지 말고 가장자리 쪽으로 살짝 밀어서 넣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화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중장갑을 착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방수 앞치마의 착용과 고온 용기를 다루실 때에는 반드시 집중해서 주의하여 다루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절단사고인데요. 조리실에서 대부분의 절단사고는 칼에 의해서 발생을 하죠. 스테인리스 기구의 모서리 마감이 잘 되지 않은 것을 맨손으로 접촉할 경우에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식자재별 적합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등 작업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만 되겠습니다. 절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식품에 알맞은 종류의 칼을 사용해야 되겠죠. 또 냉동 식자재는 충분히 해동한 후에 작업을 해주시고요. 칼을 사용할 때에는 집중해서 조심히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끔 주의해 주시고 칼이 떨어질 때에 손으로 잡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칼은 정해진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골격계 부상사고에 대해서 보실 텐데, 조리실에서 식재료 운반 및 취급, 음식 준비와 조리, 또 식기 세척, 식당 청소 및 정리 등을 할 때에 과도한 힘과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강한 노동 강도와 과도한 힘, 불충분한 휴식 등이 근골격계 부상의 원인이 됩니다. 저는 특히나 이 불충분한 휴식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종사자분들께서 워낙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피로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럴 때에는 시설장 등 관리자분들께 알려주시고, 불충분한 휴식으로 인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휴식을 취하실 수 있도록 관리자분들과 상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근골격계 부상의 원인이 되는데, 목, 어깨, 팔꿈치, 손목, 손가락, 허리, 다리 등 주로 관절 부위를 중심으로 근육과 혈관, 신경 등의 미세한 손상이 생겨서 결국 통증과 감각 이상을 호소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데요. 근골격계 부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작업 시작 전에 간단한 맨손 체조를 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또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에는 무게중심을 낮추시거나 대상물이 몸을 밀착하도록 신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나 배식 시에는 한꺼번에 많은 양을 운반하지 않고요. 무거운 물건은 운반용 기구를 사용하시거나 다른 사람과 같이 운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크고 무거운 상자를 2개 이상 포개서 운반하는 경우에는 운반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상자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씩 운반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끌지 마시고 손수레 등을 이용해서 옮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급식위생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구처럼 급식위생과 조리실 안전이 시설에서 지켜질 때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설이 교육에서 본 내용과 다르게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거나 조리실 안전수칙이 지켜지고 있지 않다면 지금 즉시 시설장님과 상담해서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여러분, 그리고 종사자 여러분,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에 계신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데에 어떠한 거창한 관리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관리들이 시설에서 이루어질 때에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